개미들은 선뜻 이해를 못하죠. 아니 내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본전을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본전을 만회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투자와 인생 성공 전략, 시장의 마법사들에게 배운다. 제 6번과 7번 룰입니다. 6번 룰은요, 투자 자체는 쉬워야 한다. 라는 거고, 7번은 계속 깨지면 투자 규모를 줄여라. 라는 겁니다. 자, 6번부터 살펴보시죠. 예? 투자 자체는 쉬워야 한다고? 너 조금 전에 그 5번 룰에서 투자는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저자가 아주 좋은 샘플을 하나 넣었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그 장거리 전문 육상 선수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네, 그 하루의 평균 운동이 침대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흠칫했죠. 아니, 저자가 혹시 강화국을 아는 건가? 어떻게 내 운동 패턴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했지? 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상 선수가 5km 15분에 뛰는 거랑 강화국이 5km를 30분에 뛰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네, 당연히 그 육상 선수가 저보다 두 배로 더 빨리 뛰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세계 그 신기록이 지금 12분에서 13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 프로페셔널한 육상 선수는 15분에 뛰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저보고 30분에 뛰라고요? 저는 5분에 쓰러져서 봐서 헛격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저 오른쪽에 제가 그 류데사임이라는 여기 프랑크푸르트 인근 관광지에 갔었는데 보통은 제가 우아하게 곤돌라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봄에 일찍 와가지고 친구랑 곤돌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언덕을 올라가는데 정말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정말 죽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육상 선수는 5분에 뛰어가서 올라갔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네,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준비는 엄청, 공부는 엄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준비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투자 자체는 그냥 클릭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미 다 전략을 짜놓고 어떻게 할지 다 이미 새겨놓은 다음에 그 투자 자체는 그냥 클릭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이 룰 6는 투자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연습하라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투자할 때는 별로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전략이 그 말하는 대로 사고 팔기만 하면 됩니다. 기기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육상 선수처럼 그 연구 플러스 백테스트를 해서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막 하면서 장을 보면서 이게 움직이고 있네. 사자, 팔자 이렇게 돼가지고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의 실력은 진짜 투자하기 그 전에 전부 다 쌓아놔야 하는 겁니다. 예, 투자 자체는 클릭에 불과하고요. 뭔가 이게 좀 어렵고 계속 의심이 가고 내가 하는 게 맞는가 하면은 네, 간단합니다. 아직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공부를 더 하세요. 백테스트를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젠과 투자 슈베이거가 책에 어떤 그 젠을 계속 운운하는 그런 투자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 투자자는 그게 좀 쪽팔리는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상당한 고수였다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 말은 투자가 힘이 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룰 넘버 6 네, 그 투자 자체는 쉬워야 된다. 이거는 제가 조금 공감은 하지만 완전히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고수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는 건데, 네, 그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모든 고수들은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7번 룰은, 네, 제가 공감을 좀 많이 합니다. 계속 깨지면은 거래 규모를 줄여라. 라는 건데요. 예, 왜냐면요. 아무리 제가 훌륭한 투자 전략을 개발해도 연패의 순간들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개미와 고수가 엄청 갈립니다. 예, 제가 131번 영상에 어떤 전략을 백테스트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한 23분부터 나오는데 네, 좋은 전략이긴 하고 계속 우상향하긴 하는데 중간에 22연패를 먹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쓰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법사들의 조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들의 조언은
보통 개미들이 하는 것과 180도 다릅니다. 마법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 깨지면 투자 규모를 계속 줄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들은 선뜻 이해를 못하죠. 아니 내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본전을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본전을 만회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at 세이코트의 말을 빌리면은 keep reducing your risk during equity drawdown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패를 할 때 그때는 사이즈,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그래도 계속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131번 영상에 나오는 그 전략도 한 달 내내 22연패를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깨지고 깨지면은 3, 4주 동안 투자를 중단하라라고 합니다. 리처드 데니스라고 터틀들을 양성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그분은 MDD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객관적 판단력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완벽하게 공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잃어도 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3%고 어떤 분들은 5%, 어떤 분들은 10%, 그리고 20%가 넘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멘붕이 오고 빡치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거래하면서 더 많이 말아먹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왜 중요한가? 왜 깨지면은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하는 거고 중간에 좀 쉬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면요. 이 투자 수익과 손실은 그 투자에서는 늘 선으로처럼 움직이지 않고 계단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이렇게 확 올라가고 그리고 별로 안 될 때는 횡보를 하고 조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확 오르고 이제 이런 계단형을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계단도 세로 구간이 있고 가로 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자, 한마디로 우리가 계단의 세로 구간에 진입했다 하면은 그때는 왕창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가로 구간, 즉 횡보하거나 깨질 때 그때는 적게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되게 쉽죠. 근데 투자 심리상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상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고수들은 적은 거고 개미들은 많은 겁니다. 반대로 연승을 할 때도 그때도 투자 비중을 줄이라고 조언하는 투자자들이 마법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슈와츠 아저씨는 나는 늘 최대 수익을 팡팡팡 번 다음에 그 후에 바로 직후에 최대 손실이 왔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연승을 하게 되면은 I'm the greatest guy in the world, yeah! 하면서 자만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만을 하게 되면은 네, 공부도 아무래도 좀 덜하게 되고 좀 대충 투자하게 되면 그래 나는 king of the world니까 내가 뭘 해도 맞을 거야 가자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이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이 에카트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이 데니스 리차트라는 분이신데 이 두 분이요 싱가포르에서 거북이를 구경하다가 여기서 내기를 합니다. 자, 어이 친구 너는 위대한 투자자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그건 다 재능이야 라고 했고 리처드 데니스 뚱보는 아니야 키울 수 있어 엄마 우리 내기 할래? 해가지고 내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랜덤으로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투자의 규칙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득도를 해가지고 훌륭한 투자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는 그 오른쪽에 있는 Way of the Turtle,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강추합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네. 인생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준비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는 게 행위 자체는 그냥 클릭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전에 연구를 하고 백테스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가 좀 선택 마우스가 안 나가. 이게 진짜 맞나? 네, 이러면은 연구와 백테스트가 부족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인생에서도 공감해 가는 게 네, 물론 그 협상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양반한테 이기고 좋은 협상 결과를 낼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이게 이 양반을 만나기 전에 이 양반에서 깊게 한번 스터디를 하고 어떻게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접근할까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게 이제 협상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7번 룰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준비하고 했는데 계속 깨진다. 계속 연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 승률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위대한 투자자나 개미 투자자나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위대한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10번 투자하면 9번 벌고 이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승률이 30% 40%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마법사들 중에서도. 네, 그런데 자, 이 연패가 올 때 이때 이제 개미와 고수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개미들은 열을 받죠. 내가 깨졌으니까.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그럼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지. 난 본전을 만회해야 돼. 가자. 이런 식으로 하게 돼가지고 한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 사실 많이 보셨죠. 장난삼아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30만 원 40만 원 날렸어. 어이씨 그래? 아 빡쳐. 200만 원을 투자해보자. 만회를 했네. 오케이. 한동안 가다가 200만 원에서 또 100만 원을 깨집니다. 아 이럴 수가. 나 본전 사야지. 500 투자. 또 잃었어. 1000만 투자. 1억. 한강.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개미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 본전 심리라는 게 강합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지금은 연패 구간이구나 하고,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리스펙하고, 자기가 지면은 그냥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이길 때가 아니었어. 라고 하고, 이분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과 정반대로 갑니다.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3, 4주 동안 쉬어버립니다. 네, 여기 인생의 명언이 하나 나오죠. Losing begets losing 이라는 건데, 네, 한마디로 고수들은 이 계단형 모양에서 이제 가로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연패 구간을 인정해버리고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계속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깨지면은 패배가 다른 패배를 불러일으킨다. 패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면은 비관적이 되고 그러면 또 깨지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계속 무한반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 말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네, 저는 연승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부럽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연승을 할 때도 여기 이제 아주 훌륭한 독일 속담이 하나 나오죠. 호흡 컴포트 팔이라는 건데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은 무너지기 전에는 자만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운이 좋거나 아니면 전략이 좋아가지고 연승을 빡빡빡 할 때 이때도 크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좀 많이 버벅거렸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네, 이 마법사 시리즈 8번 룰루 갈 때는 제가 훨씬 덜 버벅거리고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